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문화장관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에이펙 역사상 처음 열리는 문화장관회인데요. 이번 회의가 한류는 물론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21개국 문화장관과 기업인 그리고 아세안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이번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는 에이펙 21개국 회원국의 문화 분야 장관급이 참석하는 행사로 에이펙 역사상 처음 열리는 자리입니다.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문화산업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디지털 AI 혁신에 따른 문화창조산업 변화를 논의했습니다. 또 회원국 간 지속적인 문화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문화창조산업은 이제 단순히 문화적 효연을 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확장 현실을 통해 불국사 다보탑 앞에서 게임을 하고 금관 등 찬란한 신라의 유물을 관람하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기념품도 등장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It means the king's power. So we use this a lot, like the note and the fan case, and also the echo pad. 이번 회의는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동력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세계의 눈이 경주에 쏠리면서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Gyeongju was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for 1,000 years, and today the entire city is recognized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에이펙 최초로 열린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 문화를 통한 세계의 번영, 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경주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유망 강소기업 11개사를 선정해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 유망 강소기업의 주식회사 이수온, 유망 강소기업의 동우 와이테크, 헵스 등 미래 핵심 산업인 바이오, 수소, 디지털 분야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를 기업에게는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투자 유치, R&D 전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매출 1조 953억 원을 달성하고 CES 혁신상, 산자부 월드클래스 선정,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산 잎들깨 신품종이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과거 봄철에 집중되던 호흡기 질환자가 여름철에도 많아졌습니다. 여름철에도 산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더불어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으로 호흡기를 자극하는 오존의 농도가 올라가서 기도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호흡기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국산 잎들깨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숨쉬기 편하게 하는 들깨라는 의미의 잎들깨 숨들은 기관지 염증 억제 효과는 대조군보다 2.8배, 점액 분비 억제 효과는 1.8배 더 높습니다. 미세먼지를 호흡기에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추출물을 먹인 결과 폐조직 섬유화가 2.1배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에도 소개됐고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와 함께 숨들을 대량 생산하여서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잎들깨는 기침과 천식 등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농산당국은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 재배를 통한 원료 공급망 구축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과 경주 지역 해수욕장 폐장으로 안전관리원이 철수함에 따라 해안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폐장 후 연안해역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달 7일까지 지정 비지정 해수욕장에 구조장비를 계속 비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분양이 안 돼 비어있던 새 집을 시행사 몰래 임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2년째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밀려서 월세로라도 받으려 했다는데 대부분 20대인 세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아직 분양자를 못 찾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자 웬 남성이 나옵니다. 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전쯤부터 여기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엔 이 집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고 시행사가 분양을 위해 관리 중인 공실입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공실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었으니까 갔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분이 막 씻다가 욕실에서 씻다가 나오신 거예요. 당근 보고 단기 임대로 들어왔대요. 190여 세대인 이 오피스텔 건물에 이런 미분양 세대는 29곳. 이 가운데 7세대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임대한 사람은 이 오피스텔 입주민관리위원회였습니다. 시세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6개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매물을 올려 직거래했는데 소유권자 모르게 관리사무소에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연 뒤 입주 청소까지 해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겹쳐. 안 그래도 뭐 시행사가 지금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들 집 공실에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대가 새 집인데 첫 입주를 해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 살다 나간다 손 치더라도 분양을 하게 되면 헌집이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세입자들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주민관리위원회 측은 시행사가 입주 2년이 넘도록 공실에 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체납해 오피스텔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단기 임대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세입자들과 계약 종료를 협의 중이며 임대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입주민관리위원회 측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입주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퇴거 명령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동해에서 가장 긴 백사장을 밤에 걸어볼 수 있는 2025 달빛고래 트레킹 행사가 오는 30일 토요일 영덕 대진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 코스와 가족 코스로 구분해 진행되며 영리해수욕장 주차장을 출발해 덕천해수욕장과 상대산 정상을 거쳐 도착지인 대진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7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달빛고래 트레킹은 어선 집어 등을 달빛 삼아 밤바다를 걷는 행사로 달빛과 고래볼 지명을 합쳐 달빛고래 트레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며 코레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예매할 수 있고 3일과 4일엔 누구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는 철도 고객센터 전화 또는 역 창구에 방문해 결제하면 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1도, 포항 영덕 30도, 울진 2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상북도는 청사를 폐쇄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청사가 울타리 없는 개방형 구조며 본관 등 업무 공간은 평상시에도 야간 출입 관리 시스템으로 보안과 방범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도 청사 폐쇄나 간부 비상 소집 등 계엄 관련 행위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의 상권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환급 행사는 영덕과 안동, 청송, 영양 등 도내 6개 시군 전통시장에서 10% 선할인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10,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 원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덕에서 환급 행사가 실시되는 전통시장은 영덕시장과 강구시장, 영해 만세시장 3곳입니다.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9월부터 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3중 수소 검사 항목을 추가합니다. 시는 지난 2023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지역 수산물과 유통, 가공 수산식품에 대해 실시하던 방사능 검사에 3중 수소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최신 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